자, 이제 컬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처음 써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형태 스케치하는 법부터 또 펜선을 쓰는 것들, 펜선 쓰는 방법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룬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 번째 단계인 수채화 작업은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그림에서는 또 특히 색깔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간단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색깔이 크게 한 3가지 컬러 정도,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린 계열하고 블루 계열, 그리고 이제 좀 무채색 계열이죠. 에펠탑은 확실히 뭐 사진을 언제 찍힌 사진이냐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좀 뭐랄까 색감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색감은 살짝 붉은 톤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랜만에 하시는 수채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게 시작해 볼게요. 수채화 기법 중에는 웻, 온, 웻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젖은 것으로 그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려 줄게요. 에펠탑 지나가도 돼요. 왜냐면 에펠탑 사이사이로 하늘이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발라놓고요. 블루, 밝은 블루에다가 지금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가지고 화이트가 좀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이 묻어있네요. 자, 그러면 그냥 블루를 써도 돼요. 그냥 블루를 쓰면 요런 느낌이에요. 물을 많이 했을 때 밝게 빼면, 여기다가 화이트를 섞으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쵸? 미묘해요. 아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조금 청색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요렇게. 블루 컬러를 3가지 색깔 섞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름이 지나가는 자리를 빼고 아까 물을 발라놨던 부분에 파란색을 지나가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차피 밑에가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신중하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번질 거라서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실제 사진은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면적이 넓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에펠탑 주변으로만 뭔가 조금 색감을 얹어가면서 뭔가 분위기를 잡아주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에펠탑 사이에 블루가 조금 지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는 그렇게 진 파랑이 아니고 위로 갈수록 진 파랑이긴 하지만 좀 각색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물자국이 남았죠? 저는 이런 거 사실 그냥 뭔가 남기는 편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기셔도 되고 얘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아까 물을 바른 것처럼 붓으로 문질러주면 예쁘게 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고 있다면
블루가 진한 블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또 부담이 없죠. 자,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기법은 대부분 우연적인 기법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제가 했던 거를 제가 하려고 해도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기법이에요. 기법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하시면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아주 어려워지실 거예요. 이 정도 느낌만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사진, 제가 그리는 그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림의 상태에서 블루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 색감이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두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 깍둑썰기 한 듯한 요 나무가 지금 밝은 거 어두운 거 있죠. 저희가 다루는 수채화는 투명 수채화이기 때문에 보통 밝은 거 위에 진한 거는 올라가지만 진한 색깔 위에 밝은 색깔은 못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밝은 색깔 위에는 진한 색깔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명암이 드러나는 걸 할 때는 그냥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칠하면 되니까 밝은 색을 그냥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된다. 지금 제가 뭔가 좀 차분한 녹색을 만들기 위해서 연두색에다가 갈색 계열을 좀 섞어줬어요. 이 상태에서도 보면서 어차피 색깔을 2개, 3개 보통 섞어서 쓰게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붓에 묻어있는 색깔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를 주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네, 금방 잔디밭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에펠탑 칠해볼 건데 솔직히 에펠탑은 어떤 메스감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가 아니라 선적인 어떤 건축물, 조형물이기 때문에 칠할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하늘은 굉장히 파란데 여기 조금 붉은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색깔이 참 예쁘더라고요. 요거를 좀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지나가 볼게요. 얘가 원래 이런 색깔이에요. 그쵸? 근데 물이 많아지니까 좀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죠. 전체적으로 뭔가 에펠탑의 색감이 아예 없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건물들까지 딱 칠했는데 너무 색감이 진한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붓을 누르면 조금 한 톤이 밝아진다는 거. 자, 요렇게 지금 거의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저는 좀 그렇게 참을성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제 성향인데요. 한 그림을 너무 오래 그리는 걸 조금 지루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컬러링을 되게 조금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검정색에 물 많이 타서 아까 펜으로 눌러놨던 부분들 한번 싹 묶어주고 형태선은 나뉘어 있지만
뭔가 명암을 표현하거나 색을 칠할 때는 형태선을 지나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해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펠탑의 어두움 표현할 거예요. 요거는 좀 얇게 쓸 거라서 붓을 요렇게 물기를 조금 빼서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붓에 워터브러쉬에 물이 너무 많으면 붓이 통통해져요. 사실 요렇게 철골 구조 안에 XX가 만드는 구멍, 삼각형의 구멍에 명암이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요 사이에 뭔가 어둠이 있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크게 선으로 지나가 줄게요. 여기도 뭔가 조금 밝아 보였죠? 수채화로 한번 눌러준다. 이렇게 명암이 슬쩍 연한 그레이가 지나가니까 에펠탑이 조금 더 정면이지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펜으로 어둠을 묶어놨던 부분도 한번 연한 그레이로 지나가주면 더 톤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에펠탑 컬러링을 해보았고요. 우리 작업 끝나고 워터브러쉬 꼭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는 거. 팔레트도 물 한번 떨어뜨려서 휴지로 닦아서 보관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통은 그림의 우측 하단에 그림을 그린 날짜나 뭐 나의 시그니처를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뭐 그거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를 적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에펠탑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